워런 버핏 on 비즈니스. 워런 버핏 할아버지의 이야기. 원즈어 워런 버핏.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자로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에서 벤저민 그레이엄에게 가치 투자를 배웠고 버핏 투자조합을 운영하면서 1965년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해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넘는 복합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막대한 재산에도 불구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재산의 99%를 기부하기로 약정한 자선사업가로도 유명하다. 2025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2025년 말 은퇴를 발표했다. 내 사무실 벽에는 여전히 버핏의 편지가 걸려있다. 오마 사무실에서 시간을 기꺼이 내준 버핏에게 깊이 감사한다. 내가 강좌나 책에 관한 문의를 보낼 때마다 이튿날이면 어김없이 바로 그 버핏의 답장이 도착하곤 했다. 이 책은 그와 내가 함께 쓴 책이다. 리처드 코너스. 추천사. 버핏과 멍거의 철학, 버크셔의 기업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명저. 8년 전 워런 버핏 바이블이 이건 선생의 번역으로 출간될 때 추천사를 썼었다. 투자 관련 번역으로는 우리나라 원톱인 역자의 번역서여서 주변에 많이 권했다. 이번에 증보판이 나왔다. 워런 버핏과 함께 버크셔의 구루였던 찰리 멍거가 세상을 떠났고 버핏은 2025년 말 은퇴를 발표했다. 더 이상 버핏의 주주 서한과 주주총회 즉답은 없다. 그러니 이 책은 마지막 편역서이다. 마지막 편역서다. 그래서 제목이 워런 버핏 바이블 완결판이다. 초판 이후의 주주 서한들을 포함했고 내용도 재조합되고 많이 바뀌었다. 이 책은 내용을 시간순으로 단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독자들이 공부할 수 있게 정리해 놓았다. 매우 체계적이다. 웬만한 버핏의 철학은 다 드러난다. 전반부는 투자의 기본, 기업 인수, 자본 배분, 회계, 가치, 평가, 채권, 외환, 파생상품 투자, 지배구조, 버크셔의 기업 문화로 구성된다. 8장은 시장에 대한 관점으로서 버핏이 시장을 대하는 태도, 철학을 볼 수 있는 장이다. 여기까지 굳이 정리한다면 버크셔의 투자 철학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이다. 물론 풍부한 예들이 같이 포함된다. 후반부는 버크셔가 투자한 회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투자 철학과 일화들을 소개하고 있다. 업종으로 구분해서 보험업, 금융업, 제조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놓았다. 버크셔가 소유한 기업 중 가장 중요한 분야가 보험업이니만큼 보험업에 많은 공간이 할애된다. 보험업이 세상을 보는 눈을 관찰할 수 있으니 관련 업종 종사자가 아니라도 아주 유익하다. 전편에 비해 제조 서비스업 부분의 내용이 풍성해졌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 중 하나는 12장 버크셔의 경영 실적 보고다. 단순한 실적 보고가 아니라 경제 문맥에 대한 버핏의 시각을 볼 수 있고 경제 자체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다. 각 장의 후반부에는 주주총회에서 행한 질의응답, 버핏과 멍거의 대화가 소개된다. 짧지 않은 분량으로 두 거장의 철학, 여유, 해악을 음미할 수 있다. 시간 여유가 없는 독자는 이 대화들을 먼저 읽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전반부의 주주 서한을 읽지 않고는 못 베길 것이다. 이 대화를 읽으면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또 한 가지, 각 장 말미에 한국을 대표하는 투자 구루들의 해설을 덧붙였다. 이런 분들을 규합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신기하게도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해설을 붙였다. 보통의 출판사는 하기 힘든 일이다. 이 책 전체에서 끊임없이 독자를 자극하는 것은 버크셔의 기업 문화다. 오만, 관료주의, 자기만족을 가장 큰 해악으로 간주한 버크셔 경영진의 노력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 유순하고 정직하면서도 치열하다. 크든 작든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이 문화를 간접 경험해 보시길 권한다. 이런 것을 알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한 찰리 먼거의 농담스러운 기도도 웃긴다. 제가 죽을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그곳에는 절대 가지 않겠나이다. 이 책은 버핏의 은퇴를 기념해서 버핏의 마지막 주주서한을 포함해 주주서한과 먼거와의 대화를 편역자의 시각으로 재편집했다. 독자가 스스로 주주서한과 주총 대화록으로부터 배우려면 도저히 습득하기 힘든 월등한 체계를 갖춘 책이다. 자신있게 일독을 권한다. 문병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주식회사 옵투스 자산운용 대표. 옮기니 서문, 버핏 책을 고르는 방법, 가장 한국적으로 읽는 방법, 버핏의 은퇴선언. 2025년 5월 4일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워런 버핏이 은퇴를 선언한 것이다. 94세인 버핏의 나이를 생각하면 놀랄 일이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현역으로 활동하면서 조언해 주기를 나는 그동안 간절히 바랐다. 지금까지 해마다 나에게 가장 긴장되지만 가장 보람된 기간은 워런 버핏의 주주서한을 번역할 때와 버크셔 주주총회 Q&A를 번역할 때였다. 버핏의 값진 지혜를 배우면서 조금이나마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역대 최고, GOAT, greatest of all time, 역대 최고 대가에게 배우던 소중한 기회가 사라졌다. 버핏이 은퇴를 선언한 직후 나는 한 일간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 기자는 이제 버핏이 은퇴했으니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최고의 투자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나는 먼거의 말이 떠올랐다. 사람들이 현존 인물이든 고인이든 단 한 사람과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먼거는 나는 그들의 책을 모두 읽었으므로 이미 그들 모두와 점심을 먹은 셈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기자에게 이 말을 전해주면서 다른 투자의 대가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 지금까지 버핏이 들려준 말을 되새기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버핏의 말이 담긴 책을 읽으면 버핏과 점심을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이다. 이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버핏이 평생 나누어준 말과 그를 충실하게 담아 정리한 완결판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면 버핏이 은퇴했어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버핏의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다. 나는 버핏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완결판 준비에 착수했다. 버핏이 자기 생각을 직접 공개하는 주된 경로는 둘이다. 하나는 버핏이 매년 버크셔 연차 보고서에 싣는 주주 서한이다. 1년 동안 버크셔를 경영해서 거둔 성과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공들여 정리한 글로써 www.berkshirehathaway.com letters.html 세계 투자자들의 필독서로 꼽히는 보석 같은 자료다. 또 하나는 매년 주주총회에서 버핏이 주주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제시하는 답변이다. 주주들이 던지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대해 버핏은 사업상의 비밀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솔직하게 답한다. 게다가 옆에 앉은 찰리 먼거가 간간히 던지는 특유의 재치와 독설 덕분에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리면서 더욱 쉽게 깨닫는다. 주주서한만으로는 풀리지 않던 우문을 시원하게 해소해주는 사이다 같은 해설이다. 안타깝게도 찰리 먼거는 2023년 11월 100세 생일을 한 달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 2015년까지만 해도 오마하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버핏의 주총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주총 회의장에는 녹음 장비 반입이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확한 주총 답변 내용을 전해들을 방법도 없었다. 그러나 2016년부터 버크셔 주주총회가 인터넷으로 생방송되니 finance.yahoo.com BRK 라이브 스트림 누구든지 버핏의 답변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요컨대 버핏의 생각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양대 축은 주주서한과 주총 답변이며 영어에 능통한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든 무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책을 통해서 버핏의 생각을 찬찬히 살펴보고자 한다면 주주서한과 주총 답변을 근간으로 삼는 책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한 권을 고른다면 나는 주저없이 워런 버핏의 주주서한 The Essays of Warren Buffett을 선택하겠다. 주주서한을 섬세하게 정리해서 버핏의 생각을 상당히 충실하게 전달하는 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책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워런 버핏의 주주서한은 1979년부터 2021년에 43년을 다루므로 2022년부터 2025년에 4년이 누락되어 있다. 이 4년이 중요할까? 중요할 수 있다. 2025년 주주총회에서 버핏은 3천억 달러가 넘는 현금성 자산을 유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 현금성 자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는 이유, 퀘스천 2025에 대해 이것에 대해 투자 기회는 절대 질서정연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투자 기회는 절대 질서정연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아주 가끔은 현금을 보유해서 다행이다 싶을 만큼 좋은 기회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라고 설명했다. 아주 가끔은 현금을 보유해서 다행이다 싶을 만큼 좋은 기회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시장이 고평가 상태여서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찾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2025년 주주총회 Q&A를 마무리하면서 버핏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오늘의 낚시성 뉴스 Q 2025. 그는 이제 그레그가 연말에 버크셔의 CEO가 되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제 그레그가 연말에 버크셔의 CEO가 되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내 버크셔 주식은 한 주도 팔 생각이 없습니다. 나보다 그레그가 경영할 때 버크셔의 전망이 더 밝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덧붙이면서 버크셔의 미래를 낙관했다. 이에 회의장에 모인 약 4만 청중은 환호와 긴 기립박수로 버핏의 은퇴에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따라서 이 개정판은 버핏의 마지막 주주서한과 주주총회 Q&A까지 실내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워런 버핏의 주주서한에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주총 답변이 없다. 버핏은 2013년 주주서한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내 유산 중 현금은 아내를 수익자로 하여 수탁자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내가 수탁자에게 주는 조언은 더할 수 없이 단순합니다. 현금의 10%는 단기 국채에 넣고 90%는 저비용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투자에 대한 생각 2013. 나는 궁금했다. 버핏은 왜 버크셔 주식 대신 S&P 500 인덱스 펀드를 선택했을까?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이 버크셔 주식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을까? 멍건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나 주주서한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아니나 다를까 주주총회에서 이 질문이 나왔다. 아내에게 S&P 인덱스 펀드를 권한 이유 Q 2017. 버핏은 주저없이 답했다. 아내가 투자하는 목적은 재산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생애에 돈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략. 재산을 모두 버크셔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주위 사람들은 버핏이 살아있으면 이런저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심지어 버크셔 주식을 한 주만 갖고 있더라도 선이든 아니든 이웃과 친구와 친척들의 조언 탓에 마음의 평정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버핏의 지혜와 배려가 돋보이는 대답이다. 한편 멍건은 내 가족은 버크셔 주식을 보유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멍거의 생각이 항상 버핏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버핏은 주총 답변에서 이처럼 일반인이 궁금해하는 대목에 대해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했다. 이 책 워런 버핏 바이블 완결판은 버핏의 주주서한은 물론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1년 동안 주주총회에서 버핏이 제시한 답변 약 400개 중 한국 독자들에게 유용하리라 판단되는 답변 약 190개를 선정해서 소개한다. 셋째, 워런 버핏의 주주서한은 가독성을 높이려고 주주서한 내용 중 어려운 부분을 일부 생략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보험사업이다. 버크셔는 금융업종으로 분류된다.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주력 사업이 보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버핏은 매년 사업 실적을 설명할 때 이제 버크셔의 다양한 사업 중에서 먼저 가장 중요한 섹터인 보험을 보겠습니다. 손해보험은 중략, 우리 사업의 확장을 견인한 엔진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서 보험사업 설명의 지면을 아낌없이 할애한다. 버핏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경영자가 보험사업을 이끄는 아지트자인이다. 버핏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다. 찰리와 나와 아지트가 탄 보트가 침몰한다면 그리고 우리 중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다면 아지트를 구하십시오. 아지트부터 구해주세요. 2009. 그런데 보험사업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용어도 생소하고 개념도 난해하다. 만일 플로트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다면 버핏의 기본 전략을 모른다고 보아야 한다. 이 책 워런 버핏 바이블 완결판은 보험사업을 포함해서 다소 어렵더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주서한 내용은 최대한 소개하려고 노력했다. 요컨대 워런 버핏의 주주서한이 기본 수학의 정석이라면 이 책 워런 버핏
바이블 완결판은 실력 수학의 정석 플러스 해설이라 하겠다. 즉, 주주서한 부분은 다소 난해한 내용도 소개하므로 더 어렵지만 주총 답변은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해주는 해설에 해당한다. 이 책을 읽는 방법. 이 책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버핏에 관한 백과사전이다. 버핏에 관한 백과사전이다. 그러나 버핏의 흥미로운 신변 잡기까지 다루는 백과사전은 아니다. 버핏이 직접 쓴 글과 직접 한 말로 버핏의 투자와 경영과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백과사전이다. 그러므로 다루는 주제가 다양하고 일부 내용은 난해하며 분량도 방대하다. 버핏의 광팬이 아니라면 첫 장부터 끝까지 단숨에 읽으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각자 자신의 취향에 따라 관심 분야부터 천천히 읽어나가는 방법을 권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주주총회 답변부터 읽기. 질의응답 형식이며 구어체 표현이므로 이해하기 쉽다. 질문 대부분이 직설적이고 답변도 솔직 담백하며 주제도 최근 일반인의 관심사이므로 흥미롭다. 과거의 버핏의 글을 읽어본 독자라면 최근 버핏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본다는 의미도 있다. 주제별로 읽기. 투자에 관심 많은 독자라면 1장 주식 투자부터 읽으면 된다. 버핏의 경영 비결을 배우고 싶은 기업의 임원이나 임원을 꿈꾸는 중간 관리자라면 9장 보험업, 10장 금융업, 11장 제조 서비스업이 유용할지 모르겠다. 시장의 큰 흐름을 보는 버핏의 관점이 궁금하다면 8장 시장에 대한 관점이 흥미로울 것이다. 버핏으로부터 학습과 삶에 대한 지혜를 얻고 싶은 젊은이에게는 13장 학습과 삶의 지혜를 권한다. 해설 먼저 읽기. 기존의 워런 버핏 바이블은 버핏과 멍거의 오리지널 말과 글로만 구성했기 때문에 초심자가 읽기 어렵다는 평도 있었다. 이번 완결판은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각 장 말미에 국내 전문가들의 해설을 넣었으니 본문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해설을 먼저 읽고서 본문을 읽기를 권한다. 해설은 단순히 버핏의 말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 투자자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전문가의 탁월한 조언이다. 지금 한국 투자자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전문가의 탁월한 조언이다. 난해한 주제는 반복해서 도전. 일부 주제는 대부분 독자에게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실망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내용이 깊은 글은 쉽게 읽히지 않는 법이다. 제목에 표시를 해두고 다른 부분을 읽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 자신이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실감나게 읽고 싶다면 이 책은 버핏이 주주들에게 말하는 형식이다. 즉, 버핏이 독자가 아닌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다. 그래서 대부분 독자에게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것이고 일부 독자는 소외감까지 느낄지 모른다. 버핏이 직접 나에게 해주는 말이라면 훨씬 더 실감나지 않겠는가? 방법이 있다. 어렵지도 않다. 당신도 버크셔 주주가 되는 방법이다. 2025년 5월 현재 달러 환율 1380원 기준 버크셔 A주는 76만 달러 수준이어서 한 주만 사려 해도 10억 원 넘게 들지만 B주는 500달러 수준이어서 약 70만 원이면 한 주를 살 수 있다.
대부분 증권사에서 외국 주식을 손쉽게 매매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므로 약 70만 원이면 당신도 버크셔 주주가 될 수 있다. 내가 워런 버핏 바이블 초판 서문을 쓰던 2017년에는 A주가 27만 달러 수준이어서 한 주에 약 3억 원이었고 B주는 180달러 수준이어서 약 20만 원이었다. 약 8년 동안 B주는 250% 상승하여 연수익률 약 17%를 기록했다. 그러면 버핏의 말은 동업자인 당신에게 직접 하는 말이 된다. 게다가 B주 한 주만 있어도 버크셔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2025년 버핏이 은퇴를 발표했으므로 다음 주주총회에서 버핏의 답변을 들을 수는 없다. 그러나 2025년 버핏이 은퇴를 발표했으므로 다음 주주총회에서 버핏의 답변을 들을 수는 없다. 한국 주식만 보유하고 있다면 이참에 국제 분산 투자를 고려해보기 바란다. 이 책은 리처드 코너스가 워런 버핏의 말을 편집한 워런 버핏 온 비즈니스를 번역한 책이다. 코너스는 버크셔 주주 서한과 주주총회 질의응답, 그리고 각종 인터뷰와 도서 등 다양한 자료에서 선별한 버핏의 말로 원서를 구성했다. 나는 국내 독자에게 유용한 번역서를 만들려고 다음 3가지 방식으로 원서를 편역했다. 원서의 내용 중 국내 독자에게 유용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상당량을 과감하게 덜어냈다. 원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내 독자에게 유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주주서한과 주총 답변의 상당량을 번역서에 새로 포함했다. 원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내 독자에게 유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주주서한과 주총 답변 상당량을 번역서에 새로 포함했다. 셋, 버핏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충실하게 전달하려고 번역서의 틀을 주주서한과 비슷하게 구성했다. 이와 같은 편역 과정에서 번역서의 모습이 원서와 많이 달라졌음을 밝혀둔다. 이 책이 당신 곁에서 항상 지혜와 용기와 위안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버핏의 분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건 차례, 추천사, 문병로, 버핏과 멍거의 철학, 버크셔의 기업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명저, 옴기니 서문, 이건, 버핏 책을 고르는 방법, 가장 한국적으로 읽는 방법, 서문 1장 주식 투자, 유효기간이 지난 치즈 2003년, 내 눈에 콩깍지를 벗겨준 책 2004년, 뉴턴의 제4운동 법칙 2005년, 효율적 시장 가설을 배우지 않는 덕분 2006년, 버크셔의 후계자 조건 2006년, 사명감 투철한 펀드 매니저를 원해 2010년, 위대한 기업, 좋은 기업, 끔찍한 기업 2007년, 금과 젖소의 차이 2011년, 농장에 투자하듯 주식을 매매하라 2013년, 미국 번영에 수십 년 베팅했더니 2014년, 미분배 이익의 복리효과 2017년, 펀드 오브 펀드와의 내기에서 얻은 교훈들 2017년, 자산운용사의 운용 보수 2003년, 성공적인 투자 몇 건의 힘 2022년, 훌륭한 기업을 발견했다면
계속 보유하세요. 2023년 옥시덴탈과 일본 종합상사에 투자한 이유. 2023년 일본 지분을 장기에 걸쳐 보유할 생각. 2024년 마법 공식은 없습니다. Q. 2015년 승산 없는 싸움. 퀘스천. 2016년 행운의 편지 사기. Q. 2016년 보유 주식을 매일 점검한다. Q. 2017년 기술주 피하는 바람에 구글과 아마존을 놓치다. Q. 2017년 나는 코카콜라로 당분을 섭취. Q. 2017년 아내에게 S&P 인덱스 펀드를 권한 이유. Q. 2017년 인수대상 기업 목록 1호. 인수대상 기업 목록 1호. Q. 2017년 펀드의 운용보수를 떼주면 수익이 남을까? Q. 2017년 미쳤거나 배우고 있거나. Q. 2017년 아마존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봤다. Q. 2017년 다시 시작해도 미국에 투자. Q. 2018년 오리 사냥 클럽에 투자한 경험. Q. 2019년 아마존 주식 매수는 가치 투자. Q. 2019년 왜 보유 종목을 다 공개하지 않나? Q. 2019년 좁은 영역에 집중해 우위를 확보하라. Q. 2019년 버크셔가 매도한 4대 항공사는. Q. 2020년 인덱스 펀드의 시대는 끝났나요? 2020년 운용자산이 클수록 초과 수익이 어려워. Q. 2020년 주가 폭락기에 주식을 매수하지 않은 이유는. Q. 2021년 버크셔 주식인가 S&P 500 인덱스 펀드인가. Q. 2021년 아내 유산의 인덱스 펀드 투자 이유는. Q. 2021년 애플 주식 일부를 매도한 이유는. Q. 2021년 고성장주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Q. 2021년 주가 거품기의 보유 현금의 투자는. Q. 2021년 버크셔 포트에서 빅테크 비중이 증가할까요? Q. 2021년 버크셔도 퀀트 전문가를 채용하면 어떤가요? Q. 2021년 최근 투자가 급증한 이유는. Q. 2022년 버크셔가 매매 시점을 선택하는 방법은. Q. 2022년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때 선택할 주식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때 선택할 주식. Q. 2022년 주식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는가? Q. 2022년 최근 상황에서 중국 투자에 대한 견해는. Q. 2022년 감정 때문에 투자 판단을 그르친 적은. Q. 2023년 AI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Q. 2023년 급변하는 환경에서 가치 투자자의 성공법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가치 투자자의 성공법은. Q. 2023년 단기 이익과 장기 해자 구축 사이의 균형은. 단기 이익과 장기 해자 구축 사이의 균형. Q. 2023년 TSMC 주식을 금세 매도한 실제 이유. Q. 2023년 옥시덴탈과 쉐브론을 대량 보유하는 근거는. Q. 2023년 또 애플 주식 일부를 매도한 이유는. Q. 2023년 현재 시장 수준이 1999년과 비슷한가? Q. 2024년
$100만 달러로 다시 투자를 시작한다면 Q 2024년. 금리 때문에 일본 투자를 축소할 가능성은 Q 2024년. 빅테크는 여전히 경자산 기업인가? Q 2025년. 해설. 따라하지 못할 부분, 따라할 수 있는 부분. 홍진채. 2장 기업 인수. 2장 기업 인수. 일주일 안에 성사된 기업 인수. 1999년. 대학생들에게 버크셔 PhD 학위를 준 이유. 2003년. 실적 부진한 기업도 매각하지 않는다. 2011년. 기업 인수 기준 6가지. 2014년. 트럭 휴게소 사업, 부동산 중개업 등 확장. 2017년. 계속 전진하는 미국. 2020년. 훌륭한 경영자와 훌륭한 기업. 2021년. 피트리그. 둘도 없는 인물.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실패 사례. Q 2015년. 투자 기준을 바꾸었나? Q 2016년. PER 기준으로 고가에 인수한 까닭. Q 2016년. 실사 생략한 채 인수하는 위험은 Q 2016년. 인수에 관심을 둔 섹터는 Q 2017년. 맥클레인은 어떤 기업인가? Q 2017년. 스펙이 버크셔의 기업 인수에 미치는 영향은 Q 2021년. 프리시전 캐스트 파츠 인수 과정의 실수는 Q 2022년. 외국 기업을 인수할 의향은 Q 2022년. 버크셔가 기업 사냥에 당할 가능성은 Q 2023년. 소유 경영자에게 제공하는 매각 유인은 Q 2023년. 인내심 대신 신속함으로 거둔 성과는 Q 2025년. 해설. 평생 동업할 CEO인가? 그렇다면 인수. 홍영표. 3장 자본 배분. 버크셔의 자사주 매입 조건. 2011년. 자사주 매입을 하면 안 되는 2가지 상황. 2016년. 더 행복해지는 방법. 2012년. 5개의 과수원과 하나의 버크셔. 2018년. 남아있는 주주의 관점. 2018년. 우리는 버크셔 주가가 하락하길 바랍니다. 2019년. 버크셔와 다른 복합기업의 차이. 2020년. 주주 지분 늘린 자사주 매입. 2020년. 놀라움의 연속. 2021년. 버크셔의 가치를 높이는 3가지 방법. 2021년. 버크셔의 4대 거인. 2021년. 지난 58년과 몇 가지 숫자. 2022년. 버크셔는 양손잡이 투자자. 2024년. 엉클샘에게 감사를. 2024년. 향후 잉여 현금 흐름 전망. Q 2016년. 초과 현금이 너무 많은데. Q 2016년. BPS 1.2배 넘을 때도 자사주 매입하나? Q 2017년. 버핏 이후의 자사주 매입에 대해 Q 2017년. 버크셔의 배당 지급 가능성. Q 2018년. 애플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대해 Q 2018년. 주가 하락에도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은 이유. Q 2019년.
현금보다 인덱스 펀드가 낫지 않나? Q 2019년. 코로나19 때 매수에 나서지 않은 이유. Q 2020년. 후계자들의 자본 배분 능력. Q 2020년. 아지트자인을 자본 배분에서 제외한 이유. Q 2020년. 자사주 매입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Q 2020년. 버크셔 주가가 전보다 30% 낮은데. Q 2020년. 자사주 매입이 주가 조작. Q 2021년. 자사주 매입 규모를 결정하는 공식. Q 2022년. 현금 1,000억 달러가 넘는 상황의 자본 배분. Q 2023년. 현금 1,820억 달러를 운용하지 않는 이유는. 현금 1,820억 달러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Q 2024년. 현금성 자산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는 이유. Q 2025년. 해설. 버크셔 해서웨이 60년에 걸쳐 완성한 자본 배분 기계. 변영진. 사장. 회계 가치평가. 내재가치계산법 2010년. 상장회사들이 이익을 짜내는 방법 2017년. 순이익이라는 변덕스러운 수치 2010년. 애용되는 속임수 2가지 2016년. 플로트와 이연법 인쇄 2018년. 유보이익과 복리의 기적 2019년. 연방소득세에 관한 놀라운 사실 2022년. 영업실적 사실과 허구 2023년. 충격 중요한 미국 기록이 깨지다 2024년. 이연법 인쇄는 연급 플로트인가? Q 2015년. 미국 세법을 단순화할 필요성. Q 2015년. 버크셔 채권은 왜 최고 등급이 아닌가? Q 2016년. 버크셔의 구조조정이 드문 까닭은. Q 2016년. 가치평가에 BPS 적용이 타당한가? Q 2017년.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비교하는 기준. Q 2017년. EBITDA를 불신하는데. 에비타를 불신하는데. Q 2017년. 은행의 만기 보유 회계에 대해. Q 2023년. 해설. 회계적 수치 말고 내재 가치를 찾으라. 김영균. (5장) 채권 외환 파생상품 투자. 바보 취급당할 위험. 1997년. 정크본드와 주식의 공통점. 2002년. 여전히 부채를 꺼립니다. 2005년. 미안해요 달러뿐이라서. 2004년. 연착륙은 희망사항. 2006년. 잠시 숨을 죽이십시오. 2007년.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는 법. 2004년. 아내가 절친과 달아났지만. 2005년. 애정이 예전과 같지 않구려. 2008년. 파생상품은 보험이죠. 2010년. 잠자리가 편하려면. 2012년. 유가를 장기적으로 예측하나. Q 2015년. 버크셔의 신용부도 스왑 프리미엄은. Q 2016년. 가상화폐는 왜 똥인가? Q 2018년. 암호화폐는 가치없는 인공금. Q 2021년.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의 변화는. Q 2022년. 언젠가 미국 국채가 팔리지 않는 날. Q 2024년. 환 위험을 해지하는 조치는. Q 2025년. 해설. 주식 주연, 채권 해외자산 조연. 서준식.
6장 지배구조. 탐욕 타이틀 매치. CO의 보수. 2003년. 유니폼이나 달라고 해. 2005년. CO 성과 보상의 전염성. 2008년. 돈 밝히는 이사들. 2006년. 신주 발행까지 하면서 BNSF를 인수한 까닭. 2009년. 소녀를 처음 본 10대 소년. 2009년. 버핏과 먼거가 떠난 후에 버크셔. 2019년. 지배구조 측면에서 이사회의 진화. 2019년. 진정한 이사의 요건과 능력. 2019년. 동업자로 돼야겠다는 약속. 2020년. 버크셔 주식 보유는 장수를 촉진할까요? 2020년. 행동주의 투자자의 분할 위험. Q. 2015년. 분할 시도에 대한 방어 계획. Q. 2016년. 후계자 보상 방안. Q. 2017년. 버크셔 의결권을 통제할 주체는 Q. 2023년. 연금 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대응 방법은 Q. 2024년. 오늘의 낚시성 뉴스. Q. 2025년. 해설. 한미 지배구조 문제 다른 듯 겹친다. 김학균. 7장 버크셔의 기업 문화. 살로몬 주주서한 겸 보고서. 1991년. 살로몬 근무. 1992년. 배트보이에게서 배운 경영의 지혜. 2002년. 단기 실적보다 해자 확대를 택해. 2005년. 사운의 주식이 매각되더라도. 2006년. 뒤집어 생각하라. 2009년. 우리가 만든 집이 우리를 만든다. 2010년. CO에게 당신 후계자를 미리 추천해 주세요. 2010년. 버크셔 과거 현재 미래. 2014년. 부회장의 생각 과거와 미래. 2014년. 방송 시작합니다. 스탠바이 큐. 2015년. 기업문화 유지 방법 Q. 2015년. 비밀 성과 보수 Q. 2015년. 본사 직원 20여 명의 다양성 Q. 2016년. 승계 계획에 변화가 있나 Q. 2016년. 차기 CEO 보상 계획 Q. 2016년. 버크셔 내부 위험 관리 버크셔 내부 위험 관리 Q. 2017년. 투자회사 권한 위임과 가치 창출 Q. 2017년. 기업 문화가 유지되고 강화될까 Q. 2018년. 자회사 관리가 어려워지지 않나 Q. 2021년. 경영진 교체 이후 운영에 대해 경영진 교체 이후 운영에 대해 Q. 2022년. 해설. 전권 위임이 자회사들을 춤추게 한다. 박성진. (8장) 시장에 대한 관점. 심각한 소화불량. 2007년. 아무리 큰 숫자도 0을 곱하면 2010년. 지난 240년간 번영해온 것처럼 2015년. 생산성과 번영. 2015년. 기후변화가 버크셔에 미칠 파장. 2015년. 시장 시스템이 이룬 기적. 2016년. 순풍을 타고 가는 미국. 2018년. 이제 비밀도 아닌 우리 무기. 2023년. 경제 규모 대비 주가. Q. 2015년. 버크셔 해서웨이 브랜드 Q. 2015년. 인플레이션에 버티는 업종은 Q. 2015년. 소득 불평등 Q. 2015년.
중국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Q 2015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Q 2016년 마이너스 금리와 가치평가의 관계 Q 2016년 유가 하락과 통화정책 Q 2016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 Q 2016년 중국 주식 투자 Q 2017년 크래프트 하인즈 구조조정에 대해 Q 2017년 인공지능이 미칠 영향 Q 2017년 건강보험과 버크셔 Q 2017년 노동시장 유연과 사회 안정망 Q 2017년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상생 Q 2018년 Q 2018년 트럼프의 무역전쟁 가능성 Q 2018년 금리 흐름과 국채 매수 Q 2018년 혁신과 해자 Q 2018년 경자산 기업의 수익성 Q 2018년 제품 반응을 실감하는 기법 Q 2018년 열정적인 자본주의자 Q 2019년 자본주의의 창조적 파괴 Q 2019년 코로나19와 주식시장 Q 2020년 마이너스 금리는 유지될까 Q 2020년 세계 20대 기업 목록 30년 전, 현재, 30년 후 Q 2021년 과도한 경기 부양책이 부르는 인플레이션 위험 Q 2021년 이번 인플레이션의 수준 Q 2022년 달러의 준비통화 지위 상실 가능성 달러의 준비통화 지위 상실 가능성 Q 2023년 수입인증서 제도는 관세와 다른가? Q 2025년 해설 미스터마켓과 위대한 능멸자 상대하기 정채진 구장 보험업 최악의 시나리오의 투자 확대 1997년 안정적인 12%보다 변동성 높은 15% 1998년 보상은 성과를 낳고 1998년 최고의 광고는 입소문 1999년 속는 셈 치고 전화 주세요 2004년 20세 대학원생의 행운 2010년 바보들에게만 싸 보이는 2002년 나쁜 공예는 스윙하지 마세요 2004년